제2회 미래 문화예술교육 포럼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Content Creation and Sharing Powered by Generative AI. 좀 잘렸네요. 네, All you need is imagination. 네, 이 생성 AI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력이 아닐까 합니다. 네, 제가 지금 KT에 있는데요. KT 전에는 네이버에 있었고 그 전에는 삼성에 있었습니다. 네, KT가 이제 아시다시피 통신 회사인데요. 이 통신의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에 정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지금 아마 인터넷이 끊기신다면 엄청난 많은 갈증을 느끼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TV, 책, 음식 보다도 지금은 더 중요한 것이 인터넷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은 저희가 5G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1G, 2G, 3G, 4G 숫자로 어떻게 보면은 그 밴드위스라고 하는 속도가 늘어나게 됐는데요. 1G 시대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청중 중에 별로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벽돌만한 그 핸드폰을 들고 다녔는데 그 엄청 큰 핸드폰이 할 수 있었던 일이 전화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G의 시대에 문자를 들 수 있었고 3G 시대에는 그때 아이폰이 나왔죠. 드디어 필름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던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상상을 못했죠. 우리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후에 우리가 4G 시대가 되면서 누구나 모바일로 동영상을 보고 창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 지금은 5G 시대가 되면서 생성 AI 그리고 로봇, 그다음에 AR, VR 같은 것들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3G, 4G 시대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모바일, 인터넷의 기술 혁신은 모든 사용자를 어떻게 보면은 창작자로 만들었습니다. 각자 집에서 쓰던 일기, 서랍 속에 넣어놨던 일기, 사진 찍어서 앨범 속에 넣어놨던 사진들이 이제는 친구도 보고 또 누구도 보고 퍼블릭하게 나의 있었던 일을 공유하고 모두 다 글과 그림으로 창작을 하는 유저 제너레이트 컨텐츠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근데 불과 그것이 10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는 AI Generated Content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많은 또 예측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한 10년, 5년 안에 컨텐츠의 대부분은 AI가 만든 것일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아무래도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들고 전문성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AI는 이런 전문성 그리고 비용 그리고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퀄리티는 평생 이런 그림을 내가 그려볼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전문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은 그 수준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AI 소설 너무 잘 쓰죠. 이것도 미래 AI의 활약을 그린 SF 소설 도입부를 작성해줘 하면 이렇게 짧은 글을 쓰기도 하고 더 긴 글을 쓰는 것도 AI에게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또한 작년 콜로라도 박람회에서 디지털 아트 분야의 1위를 AI가 창작한 그림이 차지했습니다. 이때 디지털 아트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미지가 1등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다른 창작자분들은 이의를 제기했어요. 나는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로 내가 작업한 건데 이거는 그 창작자는 단지 제목만 넣고 엔터를 쳤는데 이런 그림이 나온 게 아니냐, 이것이 어떻게 디지털 아트냐 라는 또 논란이 있었는데요. 또 이거를 창작하신 창작자 분께서는 나는 이것을 창작하기 위해서 80시간, 100시간을 썼다. 정말 많은 시간을 AI가 그린 그림을 리뷰하는 데 썼고, 그 많은 그림 중에 나는 3점을 선택해서 제출했고, 그분이 어떻게 보면 상을 받았던 것은 그분의 이런 학습 능력이었겠죠. 이런 AI라는 것을 빠르게 학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안목, 무슨 그림이
정말 상 받을 만한 그림인지는 그분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에디팅하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어도비의 파이어플라이를 사용하면은 뭐 계절 바꾸는 거, 그리고 뭐 얼굴 좀 밝게 만들고, 우리가 그전에는 한 땀 한 땀 픽셀 정말 전문성이 있어서 뭐 레이어로 나누고 이렇게 기술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매일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쉽게 창작과 에디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뭐 동영상 만드는 거, 기존에 있던 이미지를 동영상 만드는 거, 그리고 뭔가 상상에 기존에 없던 이미지, 동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주 쉬워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3D를 만드는 것도 AI를 통해서 가능해졌는데요. 2D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아주 힘든 일인데 3D를 만드는 거는 웬만한 창작자는 힘든 일인데 그조차도 AI를 통해서는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 AI는 점점 우리의 창작의 능력을 강화시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주 뭐 고대나 뭐 중세에도 몇 명의 사람이 그림을 그렸지만, 또 최근에는 보편적인 미술 교육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그림을 그리게 되고, 최근에는 이렇게 AI를 통해서 쉽게 영화를 만들 수도 있고, 음악을 작곡할 수도 있고, 글을 쓸 수 있고, 소설을 쓸 수 있고, 최근에는 책이 출판되는 속도가 정말 너무 빨라졌습니다. 지난 한 2-3달간 챗GPT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100권 이상 또 출판됐다고 하는데요. 그 출판하시는 분들도 물론 챗GPT를 많이 사용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성 AI를 더욱더 활발하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변화가 몇 가지 더 있을 텐데요. 우리는 곧 디바이스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술적 허들, 비용 이런 것을 통해서 일상에 VR이나 AR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것을 위해서 많은 해외 기업, 국내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그전에는 PC였죠? 그리고 모바일에서 저희가 창작을 하고 크리에이션, 쉐어링을 모바일에서 했다면, 이런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크리에이션하고 쉐어링을 하는 시대는 아마 5년 안에 올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네트워크, 제가 첫 번째 페이지에서 5G, 4G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영상 시대가 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는 인터넷 트래픽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트래픽의 70%에서 90%를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10년 안에 만약에 메타버스나 초실감형 컨텐츠들이 많아진다면 그 컨텐츠의 양은 또 많은 인터넷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거란 예측입니다. 그리고 생성 AI에 대한 그 개발 속도는 정말 너무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성 AI 통해서 작품 활동, 창작을 해본 사용자가 한 36% 정도 되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수입을, 또 매출을 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만들거나 뭐 텍스트를 만들거나 뭐 작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주 쉬운 일이 되고 있죠. 근데 이런 생성 AI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창작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텍스트, 영상을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나 이런 거를 그리고 싶다, 이런 글을 쓰고 싶다라는 것을 상상을 하는데요. 그 상상력을 또 글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이 하는 일인데요. 지금 현재 AI는 의지는 없어요. 독자적인 의지나 호기심, 창작에 대한 욕구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AI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호기심을 가진 거, 뭔가 그리고 싶고 창작하고 싶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은,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는 현재까지는 AI가 아닌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AI를 누가, 어떻게, 왜 쓰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상상력을 가진 창작자들이 어떤 입력에 대해서
AI 모델을 써서 아웃풋을 계산을 하는데요. 이 입력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 입력을 뭐 최근에는 프롬프트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새로운 이미지, 새로운 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이 창작자의 중요한 능력,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네, KT에서는 저희가 제가 AI to Excel이라는 연구소의 소장인데요. 저희 연구소는 AI도 개발하고 있고 생성 AI도 하고 있고 또한 지니버스라는 메타버스 플랫폼도 만들었는데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는 내가 만드는 세상 그리고 나의 삶의 재미와 상상을 더하는 것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QR을 찍으시면 지니버스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지니버스에 대해서 잠시 소개드리면서 또 동영상입니다. 이 지니버스 안에서는 지니가 존재합니다. 이 지니는 자기의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고요. 그 지니를 통해서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이 세상 자체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모두 다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고 이런 AI 기술을 통해서 우리 집을 투인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만 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3D가 그대로 만들어지고 그 3D에서 어떻게 꾸미는지는 창작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 집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지니 타운도 있는데요. 이 타운에 어떤 건물을 낼지, 어떤 길을 낼지도 다 창작자의 마음입니다. 상상력, 취향에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활동을 하고 많은 컨텐츠를 거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보라 대보라 드라마에 대한 컨텐츠를 본다든지 나는 솔로와 같은 컨텐츠를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컨텐츠 창작, 그리고 커머스, 커뮤니케이션, 커넥티비티와 같은 활동들을 모두 다 이런 메타버스, 버추얼 월드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마 일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창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생성 AI 창작이 아주 고퀄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아주 단순한 메시징 할 때 백그라운드 생성하는 것 정도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용자의 텍스트 입력으로부터 감정을 분석해서 아바타 메시지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도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편지를 쓸 때 누구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내야지. 하트 만땅, 행복 만땅이라고 하면은 그것에 맞는 하트 만땅, 행복 만땅의 메시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중에 고르는 거죠. 이 정도는 아주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컨텐츠, 창작, 공유는 이제 달라졌고 달라져야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문화예술, 창작 분야에 종사하실 수 있고 학생분이실 수도 있는데 기존의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많아진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AI 관련한 문구 중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하던 일을 또 대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웬만한 초안을 작성하는 거, 초벌, 이미지나 텍스트, 음악, 그런 모티프를 작성하는 것들은 AI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기반 초안들을 가지고 더 고차원의 예술 작품을 만들던지 또한 그런 것을 통해서 다시 자신이 영감을 받아서 다른 차원의 작품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는 창작자의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의지인데요. 뭐 AI가 혼자서 창작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창작자, 인간 창작자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인간 창작자의 의지를 기반으로 창작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작에 대한 교육, 그리고 생태계도 이에 맞춰서 진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워낙 K컬처나 뭐 음악, 뭐 댄스나 영화 어느 하나 지금 부족한 것이 없는데요. 이 가운데서 이 K컬처가 더욱더 꽃피우는데 이런 생성 AI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 창작자,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는 이런 AI의 도움을 받아서 Powered by Generative AI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이런 시대를 여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